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5월에 열린 책풀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프닝을 피아노로 연주를 했는데요. 음악가 양하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책풀은요, 오늘 드리는 책풀은 조금 특이할 겁니다, 여러분. 여태껏 이런 책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오늘 책풀은요, 제가 아주 점잖게 표현하려고 토크 책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크쇼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초대 손님께서, 일명 게스트죠. 또 토크쇼에서 우리 게스트라고 하잖아요. 게스트를 모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감동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음악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말씀도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일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토크쇼에서는요, 여러분 누가 중요한 줄 아세요? 맞아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게스트께서 지금 많이 떨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열심히 반응을 해주셔야 떨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를 또 편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 손 들고 해주시면 제가 다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토크 책풀 톡톡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학교 김강수 교무처장님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저 마이크 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이름은 곤란한데.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무처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자 처음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떨지 마시고요. 네, 저희 미리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게 있어요. 자 그거대로 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 학교에서 자주 보셨나요? 네. 오, 아니요도 있고 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라면은 특히나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유아교육과 교수이고요. 현재 교무학생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무처장 겸 학생처장이니까 전반적인 학사 업무 말고도 학생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라든지 뭔가 좀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으시면 해결책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은 교육학을 전공해서 지금 제일 재미없는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과목들이 다 이상한 과목이 많아요. 교육심리라든지 교육사회라든지 공학 이런 것들인데 교사가 되려면 이런 수업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교육학을 전공해가지고 우리 유아교육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 제 성적 유형이 INTJ인데요. INTJ라서 사실 이게 나와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앉아서 책 보고 혼자 밥 먹고 그러고 있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수님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NTJ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입을 떡 벌렸어요. 네.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 제가 이제 연수를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요. 한 100명 정도 강의를 듣는데 INTJ라고 이렇게 분류된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없었고요. 뭐 하는 거 보니까 다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밖에 나와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뻘쭘하고 인사도 별로 안 합니다. 떳떳거리고. 그런데 이게 교무처장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엄청 진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밤잠 설치고 내일 할 일 걱정이 돼가지고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3월에 이제 그 교마학생처장을 맡게 됐습니다. 만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계속 할지는 모르겠는데 썩 재미는 없습니다. 뭐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원도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수님도 수업 제대로 하시는지 계속 그냥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보람 느낍니다. 제일 크게 보람 느끼는 게 지금 열린 체프를 안 끊기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교수님께서 그래도 줄줄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수님은 교무처장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우리 교무처에 연락하잖아요. 뭐 출석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처리해 주시는 대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면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성격이 INTJ라고 하셨는데도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후천적인 그런 걸까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다 계획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표정하는 거라든지 무슨 말을 하는 경우는 다 준비를 안 하면 버벅거리죠. 지금 약간 이렇게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적당히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걸 하려고 그러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특히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네요. 네, 제가 처음에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처장님을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너무 여러분 듣기 좋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처장님.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해볼게요. 교수님이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INTJ 성격이 그때도 그대로 있으셨을까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항상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항구가. 그래서 매일 바다를 보고 그 다음에 철마다 이렇게 바다 내용을 맡으면서 다녔고요. 당연히 뭐 조용했죠. 그럼 거의 완전 반의 거의 모범생 뭐 이런 분위기 학생이셨나요? 문제 행동은 안 했지만 공부는 그렇게 안 좋아했습니다. 그냥 노는 거 좋아했고. 근데 동네 애들하고 노는 거 외에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혼자 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걸 깨달았죠. 집을 떠나야 되겠다. 가출은 않으실 테고. 네, 집이 너무 답답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많은 식구들이 좁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나한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탈출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외워야 되고, 딱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수학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얼굴 기억 못하고, 이름 기억 못하고, 요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대편은 아는 체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관련 딴 데서 가가지고 찾아보고 검색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렇게 부산의 생활을 이제 끝냈죠. 다행스럽게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갔다가 어쩌다가 대전으로 가고 그러다가 전주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전주에 오신 거는 저희 학교가 처음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제대로 월급 받는 첫 직장입니다. 우리 학교가 아주 늦은 나이에 오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대학을 마치고 이것저것 사업도 하고 아니면은 절에 들어가서 마음도 하고 사업을 하셨어요, 교수님? 예, 수산을 했어요. 김장사도 했었고요. 부산의 영향인가요?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원래 그 대학의 전공은
공학입니다. 원자핵 공학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선배들하고 동기들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원자핵 마피아 비슷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혼영을 치르는데 핵발전소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공이 썩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진학했다가 좀 더 그만두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육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떻게 처음 원서를 썼는데 덜커덕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된 거죠. 총장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쁘게 보셨는가? 예, 저한테는 첫 직장입니다. 그전에는 뭐 학원 강사도 하고 내가 사업도 했는데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첫 직장이라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네, 2017년부터 기전대에 이제 출근하시게 되셨죠. 네, 네. 그 당시에 기전대는 어땠을까요?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를까요? 학생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역들이 대부분이었고 야간반에 계신 이제 만학도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야간반 수업하셨고 주간반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현역들이었는데 이제 2017년, 18년, 19년 하면서 이 숫자가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는 완전히 지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이겠지만은 근데 학생은 많았는데 학교가 재미가 없어요. 행사도 많고 학과에서 뭐 이런저런 사업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축제도 없었던 것 같고. 축제가 없었어요? 네, 축제 같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행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활동위원회가 이렇게 학생 대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학생 통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재미없고 그냥 또 무미건조한 생활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저한테 좋았죠. 저는 어차피 활동하기 싫어했고 혼자 연구실 치료받혀가지고 계속 연구만 했습니다. 논문도 많이 쓰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학과에서 나와가지고 대학 공부해서 이런 이 보직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때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걸렸었어요. 힘들고. 완전 초고속 승진을 하신 거잖아요, 교수님. 7년 전에 들어오셨는데 3년 이상 지금 교무처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2020년도에 이제 총장님께서 뭐 이런 조그만 일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팀장을 썼습니다. 팀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전공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각 학과별로 이렇게 주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 팀장을 하다가 한 2달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센터장이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또 센터장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 개편을 본의 아니게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021년 3월쯤 되니까 총장님께서 처장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바뀌고 이제는 혼자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엔 힘들었겠지만 학교에서 이런저런 교수님들이라든지 학생들 만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개방적으로 변하고 이제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지금도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말하면서 밥 못 먹어요. 혼자 밥만 먹어야 돼요. 근데 같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눈치를 봅니다. 지금 말을 걸어야 되나? 이 이야기 다 듣고 있으나 밥을 언제 먹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자랑을 해야 되는데 교모 학생처에 많은 이 교직원들이 있어요. 그게 센터가 9개가 있고 센터장님들이 7분 계시고 교수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에 직원들이 계신데 이 교모 학생처 소속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순탄하게 3년째 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또 교무처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이 열린 체프를 담당을 이제 맡으셨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셨을지 정말 감히 짐작을 해보는데 그때 어떠셨나요, 교수님? 작년 2023년도 2월, 3월쯤에 총장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예배가 너무 좀 그시기 하다 하시더라고요. 그시기다. 뭐 했냐면은 개강 예배하고 종강 예배하고 그다음에 입학식 졸업식 때 이제 짧게 예배를 했는데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목사님 초빙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순번대로 교수도 순번 정해가지고 나와서 뭐 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처음에는 장학금도 줬습니다. 참석하게 되면 좀 다양한 시도를 해봐라고 이렇게 딱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배를 좀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요? 다양하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것이 음악 예배였고 마치 음악과 교수님들께서 아주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악과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앞에 계시는 양아이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드리면 그 기적에 가까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나 계획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시도들을 했습니다. 학생들 참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음악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헌신도 하시고 봉사를 하신 거죠. 물론 동아리도 있고 있겠지만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그냥 단순한 말로 이렇게 재밌는 또는 다양한 어떤 체프를 시도해보자고 했는데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욕심 같아서는 매달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지금 정도로 한 학기에 한 3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는데요.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이런 예배를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도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저 교회 안 다녔거든요. 찜찜한 거예요 이게. 나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임도 하고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항상 마음이 이제 점점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세례까지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토크쇼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좀 저한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열린 채플은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과인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또는 많은 교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이크 안 나오네요? 자, 이쯤에서 그 충전을 해야 되니까 함께 연주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정만복 학생의 해금 연주 있을 텐데요. 이 찬양은 가사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르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마음속으로 아니면 실제로 같이 노래를 부르셔도 좋고요. 같이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아까 좀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 열린 채플의 첫 열매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교수님이세요. 제가 이번 채플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 아니다. 김광수 교수님 꼭 모셔야 한다. 원픽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데 채플을 기획을 하시면서 그리고 함께 이걸 참여를 하시면서 마음이 계속 부담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내가 이거를 해도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우리 음악과 교수님들께서 함께 이 채플을 준비를 하면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바라는 게 있지 않으실까? 뭔가 이 채플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시키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님이 변하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오히려 채플을 드리는 학생들 중에
또 이런 말씀이 필요하거나 뭐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메마른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딱 채플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시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는 알지 못해도 어디선가에서 그런 뿌리가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를 하고 같이 했는데요. 이 학기 체프를 준비하던 회의 시간이었어요. 방학이었죠. 여름방학. 작년 여름방학 8월이었어요. 8월에 회의를 하려고 처음 모였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시작도 하시기 전에 교수님 저 2주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저 뒤에 계신 조미영 과장님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어떻게 교수님이 교회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하면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제가 기존대에 와서 여태껏 저는 오래 있진 않았어요. 교수님만큼 오래 기존대에서 우리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제가 있는 일에 제일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를 하실 수 있구나. 역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무처장님이 바뀌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체프를 드리면서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토크쇼를 가장한 이 체프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수님 되게 떨리실 줄 알았는데 말씀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막 마이크 저는 막 다 방전되고 그랬어요. 네, 교회에 나가 보시니 어떠세요, 교수님? 좋았습니다. 어떤 순서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목사님 설교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성가대의 합창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새 식구라 그래서 환대도 해주시고, 근데 또 말로는 표현 못 하겠는데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교회를 인도해 주신 교수님께서 또 우리 학교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체프를 계속 하고 싶었고 또 좀 사람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냥 안 다니면서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막 찾아보고 해서 이제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여름 끝날 무렵에 8월 초에 교원 승진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교수인데 부교수 승진하려고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 중에 하나가 교인증이 애국이고 없다고 안 냈거든요. 근데 그 해당 부서에서 그냥 빨리 좀 내라고 막 독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만 어쨌든 무조건 만들어서 오라 그래서 이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반려동물과 김원 교수님한테 부탁드리니까 김원 교수님이 알아보시더만은 호텔 제가 접방가에 있는 이광복 교수님을 또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광복 교수님께서 어쨌든 아직 교회를 안 다니지만 다닌다는 약속을 하고 교육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준 제출했는데 이때 성경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려고 마음먹으면 아침에도 잠이 좀 잘 깨고 편했고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실 분은 뭐 이렇게 신청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가 뭔지는 몰라서 처음에 찾아보고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구나. 근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저는 워낙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원인 분석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좀 별명이 고단한 AI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인 것만 따지다 보니까 근데 말로 설명 못하기 이상하게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몇 주간 추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처음 입교할 때도 교육받았고 세례 교육 받는데 교육이 이렇게 매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세례 교육 받는 날만 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부활절이 다가와서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식을 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뭐 이렇게 신앙심이 붙지 못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가 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내가 편하게 진행된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물러듯이 진행이 되었고 마치 교회에서 날 기다렸다듯이 이렇게 세례도 혼자 받았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세례교육 했던 분들이 다 이수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이 통과가 안 되신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례 받는 날 아침에 시험 봤어요. 만점 받았습니다. 유일하신 거 아니에요?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다 계신 데서 이렇게 응답식으로 했는데 제가 너무나 답을 잘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는 잘합니다. 근데 공감도 잘 못하고 정서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교회에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이거 말로 표현 못하겠는데 일단은 가끔 이렇게 이제 막 내가 한 주 동안 잘못한 거 막 이렇게 반성도 하지만은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할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힘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열린 체프를 떳떳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부터 나도 교인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가시는 분들 교회 다니세요? 저 지금 우리 이 식구들한테 전도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꼬셔가지고 가려고요. 이번에는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전도까지.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 신앙심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떨떨하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학자, 물리학자가 꿈이었던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근데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놀라고 있고요. 제가 제일 놀랍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게. 교수님 되게 말씀 되게 떨려서 잘 안 해주실 줄 알고 제가 질문을 엄청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질문을 안 해도 너무 다 줄줄이 다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아마 교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말을 하게 만드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성령 때문에 사실 무섭습니다. 이 온천함에 이렇게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 항상 조심스럽고 이게 이 나쁜 생각을 가졌을 때 들키는 느낌이고 아직은 그 단계입니다. 저희 딸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희 딸이 교회에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다가 되게 끊어졌네요. 네, 그냥 얘기할게요. 딸이랑 얘기를 했는데 딸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은 되게 작아?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작아? 여기 계시잖아. 이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6살인데 몸이 최고가 작아요. 근데 자기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작으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여기만 계신 게 아니고 여기 다 계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두려움도 다 극복하실 수 있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교회는 계속 다녀봐야 됩니다. 두려움만 하는 네. 아이고, 네. 제가 교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점점 알아가고 있는 관계라서 궁금하시고 또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서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네, 저런 부분도 있었네 하면서 서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김광수 처장님의 관계도 다시 나오네요.
김강수 처장님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또 되지 않을까. 또 아마 저희가 오늘 모셔서 이야기 듣는 거랑 내년에 또 어떻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듣게 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또 그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교수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뭐 편하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없으시죠? 네, 교수님 딱 한마디만 하신다면은 오늘 책을 오신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아,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고 이런 말 해야 돼.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뜻 나와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인사드릴게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시간이 오버됐어요. 저 일찍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지겹지 않으셨죠? 네, 너무 이야기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간증 집회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좀 딱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교회 나가시기 시작하셨는데 간증 집회를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저한테도 간증 집회에서 말을 하라고 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이 토크쇼의 이 형태를 빌려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열린 촛불이 여러 가지의 열매들로 다 이제 맺혀져서 학교 곳곳에 정말 이 학교가 다시 살아나는, 또 우리나라, 우리 세계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 세대가 살아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것저것 이 곡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여기 사진 보이시죠? 독일 찌트리히 본회퍼라는 이제 목사님이세요. 루터교 목사님이시고요. 고백교회의 설립에 동참하신 분인데, 고백교회가 뭐냐 하면 그 본헤퍼 목사님께서 살아셨던 요 시대가 나치,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이때 나치에 동참하지 않은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베켄넨데 키르케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지었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도 베를린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같이 참여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행동주의 신학자이자 이제 미국에서 또 활동을 하시면서 평화주의자로 또 활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교회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지자 이제 이 고백교회도 지하로 가기 시작을 했었대요. 그래서 1944년 히틀러 암살의 미수 사건으로 이분이 체포가 되시고, 그리고 종전이 되기 한 달 전인 1945년에 처형을 당하셔서 이제 그 세계대전이 끝나는 걸 보지 못하셨어요. 이 당시에 그 수용소에 계실 때는 약혼자도 있었대요. 결혼을 앞둔 약혼자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혼한 약혼자도 이제 따로 살게 되고 있게 되고 또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옥중에서 기도문을 쓰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중에 내용 하나 가지고 이제 찬송이 지어졌습니다. 정한과 목독이라는 옥중 서신이고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고요. 그 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찬양으로 번역이 된 게 있어요. 폰 구텐 메시테라는 그 독일어 찬송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같이 불러보고 오늘 예배를 끝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할 텐데요. 한번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싱어를 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할 거지만요. 여러분 편안하게 크게 불러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도 좋고, 여러분께서 항상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토크를 해주셨던 우리 김강수 처장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선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선한 일을 힘쓰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